시작할게요. 일단은 용어 정의부터 합시다. 수율과 농도가 뭔지 하기 전에 커피 추출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커피 추출은 뭐냐? 쉽게 말해서 커피 성분을 물 속에 우려내는데요. 자, 이제 미리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얘기가 있어. 사람들이 그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격이 나쁘다고 해도 돼. 우려낸다라고 하면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잘못되긴 했어요. 우려낸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그럼 뭐 어떻게 말해요? 보면은 뭐 뽑아낸다고 하거나 그러겠지만, 뽑아낸다고 하면 뭐가 설명이 조금 말이 조금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편한 차를 우려낸다라는 느낌을 비슷하게 주기 위해서 우려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코치코치 이제 막 따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제가 사실상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 기분이 엄청 나쁘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성격이 좋은 편이라서 훈련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무튼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를 꼬치꼬치 캐묻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뭔가 잘못된 팩트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예시가 좋을까? 뭐 예를 들면은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커피 수율은 높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안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따지셔도 돼요. 이런 거는 추출이 끝난 다음에 수율을 바꿀 수 있을까? 수율을 바꿀 수 없어요. 이런 게 팩트예요. 그런 거는 제가 잘못 말했을 때 따지셔도 상관없는데요. 뭐 진짜 쓸데없는 거 가지고선 따지지 마세요. 아무튼 귀찮아. 근데 커피 추출은 커피 성분을 이제 물 속에 우려내는 건데요. 그러면 커피 성분들이 원래 어디 들어가 있냐? 피, 조직 안에 잘 이제 곳곳에 다 숨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물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건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으로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썼던, 여러분들에게 제 블로그로 얼마나 열심히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글을 썼는데, 써도 뭐해? 보질 않는데 도대체. 그래 안 그래요? 뭐야, 없네. 아무튼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보면은 커피 조직이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림 그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 구멍이 이렇게 다 나 있어요. 표면 여기 커피,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커피 성분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물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이 물에 잘 녹는 물질, 물질을 뭐라고 그러죠?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수용성 물질들, 대표적으로 산은 물에 잘 녹습니다. 산이라든지 물에 잘 안 녹는 기체들도 있죠. 근데 기체는 이제 일부 잘 녹진 않아요. 그리고선 이 기체들 중에서는 향을 내는 성분들, 방향족 화합물들, 근데 얘네들은 원래 대부분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물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원래 향이라는 것들이 막 계속 나야 되는데, 계속 나지 않는 이유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쉽게 나갑니다. 일부 필터로 거르지 못하는 그냥 고형 물질들이 있죠. 고형 물질인데 녹지 않는, 굉장히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분들도 있겠고, 필터로 거르더라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커피를 마실 때, 음용할 때 입속에서 뭐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물론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총칭해서 제가 커피 성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커피 추출이라는 건 이 커피 성분을 물속에 이제 녹여내고 우려내고 뽑아내고 마음대로 표현하시고요. 그런데 그럼 수율이라는 건 무엇이냐? 수율이랑 커피 성분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냐, 이거예요. 농도와 수율은 다른 개념입니다. 수율이란 커피 성분을 얼마나 많이 뽑아냈냐, 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20g 원두를 브루잉 할 때, 핸드드립 할 때 많이 쓰죠. 20g 원두 중에서 내가 4g을 뽑아냈다. 커피 성분을 4g을 내가 뽑아냈다. 계산을 어떻게 들어가냐? 자, 계산기 두들기겠습니다. 4g을 뽑아냈어요. 나누기 20g. 그럼 0.2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 하면은 20%. 이거를 기다려봐요. 자, 보세요. 4g의 원두를 가지고선 제가 20g의 원두 중에서 4g을 뽑아냈죠. 이렇게 해놓고선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계산할 때는 100 곱하니까, 이러면 이제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20g의 원두를 이용해서 4g의 원두를 추출했다. 그러면은 이제 20%가 수율이 되는 거예요. 20g 원두를 사용해서 다시 4g 원두를 내가 추출했다. 커피 성분을 4g을 뽑아냈다. 커피 원두 20g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수율이 20%가 됩니다.
멍심하십시오. 예?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몇 퍼센트의 커피 성분을 뽑아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율은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이상적으로 봅니다. 18%에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18%에서 22% 정도가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수율. 라고 이제 SCAA에서 AA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보통 잘못 추출했다라는 거는 보통 18% 이하, 22% 이상을 말해요. 너무 조금 추출했다. 내가 20g의 원두를 썼는데 커피 성분을 한 3g밖에 못 뽑아냈어. 그러면은 20g의 원두를 썼는데 내가 3g밖에 뽑아내지 못했어. 그러면은 수율이 15%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과소 추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0% 이상이면은 너무 많이 추출했다. 넌 너무 많이 추출했어. 과다 추출이야. 너무 오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율이 뭔지 아시겠죠? 커피 성분을 얼마나 많이 뽑아냈냐. 20g 원두 중에서 내가 4g에서 커피 성분을 뽑아냈으면 요거를 20으로 나누시면 돼요. 20분의 4, 20 중에서 4g 뽑아냈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나오고요. 아무튼 그리고 18%에서 22% 사이가 이상적인 수율인데 보통 그 미만을 과도 추출, 너무 조금 추출했다. 그리고 그 이상 추출하면 너무 많이 추출했다. 과다 추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통 적절한 수율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거를 제시해 준 게 브루잉 차트고요. 이 브루잉 차트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농도는 뭐냐? 커피 추출물. 우리가 브루잉을 하고 나면 커피 추출물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커피 제가 마실 게 없어서 커피 이렇게 다 추출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커피 추출이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커피 추출물 중에 커피 성분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오케이? 커피 추출물 중에 커피 성분이 얼마나 있냐. 보통 20g 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아무나 커피 20g 가지고 몇 g 추출하세요? 오케이, 300. 좋아요. 20g 가지고 300 추출했죠. 원두 20g 일단 됐고요. 300g 추출했죠. 그럼 300g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4g의 커피 성분을 추출했다. 고 하면요. 이게 농도인 거예요. 300g의 커피 중에서 4g 커피 성분. 이렇게 되면은 농도인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짜잔. 이제 옛날에 썼던 건데요. 농도는 여러분들께서 추출한 커피 양. 그 중에서 커피 성분이 얼마나 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커피 300g 중에서 커피 성분이 4g 있죠. 이 친구는 계산해 보시면은 1.75 나와요. 1.75. 이게 농도예요.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하면은 수율은 내가 사용한 원두 중에서 얼마나 커피 성분을 많이 뽑아냈냐, 원두 중에서 얼마나 많이 뽑아냈냐 이거고요. 농도는 내가 추출한 커피 중에 커피 성분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 정도 계산은 좀 해야죠. 제가 머리가 똑똑한 편은 아닌데 이 정도는 뭐 해야죠. 그죠? 아무튼 다시 정리 제가 여러분 반복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시 잘 들어요. 내가 사용한 원두 중에서 커피 성분을 얼마나 많이 뽑아냈냐, 이게 수율. 내가 추출한 커피 양 중에서 1.75 아니에요? 봐봐요. 제 머리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얼마였죠? 내가 300 중에서 3분의 4 하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뭐 방송사고 4 나누기 3 정말 죄송합니다. 1.3이네요 잘못했다고 합시다. 갑자기 신뢰도가 떨어졌어. 죄송해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잘 못해도요, 이 커피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알죠? 커피가 쉽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농도는 사용한 커피의 양. 여러분, 전 잘못하면 바로 인정합니다. 팩트로 저를 두들겨 패시면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우기지 않아요. 내가 추출한 커피 양 중에서 커피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 지금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뒤에 가서는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커피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 이게 농도예요. 알겠죠? 농도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으세요. 왜냐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무시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농도는 추출한 커피 중에서 커피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 이거예요. 추출한 커피 중에서. 추출한 커피 가지고 추출하지도 않은 물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추출한 커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추출이 끝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봅시다. 추출이 끝난 다음에 수율을 바꿀 수 있을까? 정답! NO! 절대 못 바꿉니다.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꿔요. 왜? 추출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커피 성분을 원두에서 얼마나 많이 뽑아냈냐 이건데, 추출이 끝났죠? 그러면은 원두는 이제 이거를 물을 더 이상 여기다 붓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원두에서 더 이상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 성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추출이 끝나고 나면은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으니까
원두양은 뭐 여러분이 사용했으면 변하지도 않죠. 커피 성분 추출이 끝나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율은요, 추출이 끝나면은 이미 결정됐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무슨 짓을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커피를 더 추가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농도는 바꿀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첨수라고 해서 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추출했는데 너무 진해. 너무 진하면은 물을 조금 타서 좀 연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아는 걸로 합시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어. 설명도 괜찮았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수율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 얘기를 해봅시다. 수율을 측정하려면요, 농도를 먼저 측정합니다. 농도를 먼저 측정을 해요. 커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커피 지금 잠깐 내릴게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거 귀찮으니까 안 내리는 걸로 합시다. 내렸다고 합시다. 자, 커피가 여기 있어. 커피가 있는데 추출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커피에서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럼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쓰지 말아야 될 거 하나, 그 샤오미 TDS 측정기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또 그러겠죠. TDS가 뭐냐고. TDS 뭐냐? 이거는 용존 토탈 그냥 용존 고용물,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총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돼. 그 샤오미 측정기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해드릴게요. 이 농도를 측정할 때는요, 지금 제가 여기서 팩트체크 몇 가지 할 거예요. 농도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TDS를 측정하는 방법이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속에 아무것도 없는 물은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물을 뭐라 그러냐면 증류수는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속에 뭔가 이렇게 녹아 있잖아요? 그럼 전기가 통해요. 그래가지고 그 농도를 보통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를 가지고선 그걸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설명하면 되긴 뭐가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여러분, 원래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설명이 어려워져요. 지금 제 설명이 어렵다면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선 TDS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커피에는요,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온 상태로 있지 않은 전기를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냥 사연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샤오미 측정기는 별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보통 당도계를 써요. 굴절계를 쓰는데, 굴절계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자, 그림판 나와주세요. 네, 그림판입니다. 자, 짜자자자잔. 물이 있어요. 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인데요. 빛을 쏘잖아요. 빛을 쏩니다. 그러면요, 얘가 이게 굴절이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온들이나 뭐 고형 물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냐에 따라서 요 값이, 이 굴절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굴절계를 이용해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측정을 합니다. 먼저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당도계예요. 원래 알겠죠? 이걸 먼저 이용하는 게 당도계인데, 당도계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브릭스라고 그러죠, 단위를. 근데 당도계가,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으실게요. 커피를 당도계에다 측정한다고 해서 그게 당도가 아니에요. 왜 당도계라 그러냐면, 당도계는요, 과일의 당도를 측정할 때 쓰는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과일즙 속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설탕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도를 측정하면 그게 곧 당도가 되는 거예요. 과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의 대부분이 설탕이기 때문에. 근데 커피는 대부분이 설탕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도는 나와요. 하지만 그게 설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요,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욕하는 거잖아. 약간의 조금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요, 커피는 당이 없어요. 추출된 커피에는 설탕이 없어요. 그래서 당도계를 측정해서 뭔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커피가 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이 당도계를 가지고선 이제 이걸 굴절계라고 그래요. 이용해서 브릭스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선 이걸 가지고선 브릭스 농도를 가지고선 TDS 농도를 변환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TDS 측정기인데요. 이렇게 생긴 TDS 측정기인데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사람들이 잘 쓸 줄 모르니까 이게 자꾸 나쁘다 그러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굴절계를 이용해서 이제 브릭스 값을 측정을 하고 당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선 TDS로 변환을 해요. 근데 그게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TDS 측정기들은요, 여기다가 이제 요쪽에다가 커피를 올려놓습니다. 여기다 커피를 올려놓고 나면은
굴절률을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선 이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TDS로 변환을 시켜줘서 아무튼 농도가 나옵니다. 몰라도 돼, 그거 과정까지는. 이 농도를 가지고선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내가 300g의 커피를 가지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커피 성분이 있을까? 4g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33333% 농도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300g을 추출했는데 몇 g이 있으니까 이 농도가 이렇게 나올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워. 예를 들어서 자, 커피를 추출했어요. 300g 20g 원두 이용했다요. 300g을 추출했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잘 들어야 돼. 왜냐면 농도는요, 사용한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가 추출해 놓은 커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한 물을 가지고 이야기는 뭐해? 사용한 물은 커피도 없고 원두가 일부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추출된 커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중요한 건 추출된 커피예요. 농도를 이야기하는데 맹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300g을 추출했어요. 해서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합시다. 추출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스푼을 가지고 팍 저어줘가지고 이 성분을 여기다 측정을 딱 해요.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커피가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측정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또동 했더니 1.25% 나왔어요. 그렇다고 합시다.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거꾸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300g 중에서 300g을 추출했는데 농도가 1.25%라고? 자, 이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계산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스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으로 이야기합시다. 제가 국민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율이 얼마였냐면 2%였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1000만 원의 2%죠. 1000만 원의 2%. 2%는 퍼센트를 떼면은 0.02입니다. 값이. 그 정규 초등학교 과정을 거쳤으면은 퍼센트는 100을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100을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2%라는 건 0.02라는 값을 의미해요. 그럼 1000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2%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곱하면은 1000만 원 곱하기 0.02 하시면 돼요. 만 원 이제 빼고. 그러면은 계산기 열심히 두들겨 보세요. 그래, 내가 두들겨 봅시다. 여러분들은 귀찮으니까 제가 두들길게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0.02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20이죠. 20만 원. 자, 돈으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너무 좋네. 20만 원. 그러면 요즘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1000만 원을 넣어봤는데 은행에서 20만 원밖에 1년에 안 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이해하셨으면은 퍼센트 계산할 줄을 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300g의 원두를 추출했어요. 300g을 예금을 했는데요. 얘가 농도가 1.25%예요. 이율이 1.25%입니다. 야, 진짜 나는 비유가 기가 막힌다. 자, 그러면은 제가 1.25%는 계산할 때는 소수점 두 칸 빼서 얘 같은 경우에는 0.01 뒤에 2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일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커피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요, 지금 제가 설명으로 하니까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추출했어. 300g 추출했어. 근데 농도가 1.25가 나왔어. 그러면 300 곱하기 0.0125 하면 돼요. 3.75.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추출한 요 커피 300g 안에는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제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뭐라 그래 그거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못하는데 커피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해. 아무튼 있는데 여기에 이 친구가 농도를 측정했더니 1.25%가 나왔으면 이거는 요 안에 커피 성분이 우리 눈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3.75g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다시 정리. 수율이라는 거는, 그쵸? 오케이, 알았어요. 그 수율이라는 거는 커피 성분을 원두에서 얼마나 뽑아냈다는 거고요. 농도는 우리가 추출한 커피, 여기 있죠? 추출한 커피. 이 추출한 커피 중에 요 안에 커피 성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 농도를 측정을 먼저 합니다. 농도를 먼저 측정을 하면은, 농도를 측정할 때는 이 기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용해야 돼. 아무튼 이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농도를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마치 은행이 예금한 것처럼 내가 1000만 원을 예금했어요. 은행에서 2%를 주겠대요. 그럼 1000만 원에 2%니까 계산할 때는 1000만 원에다가 퍼센트는 소수로 바꾸고 이렇게 0.02 여기에 있는 내가 왜 자꾸 나 바본가? 왜 자꾸 그림판 나 자꾸 꺼? 봐봐요. 여러분 2%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바꿔요? 야, 너 뭐 초등학교 수학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점 딱 찍고 0 이렇게 하면은 0.0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죠? 다시. 그럼 1.25%면은 1.25%면 점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0.0125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죠? 퍼센트는 소수로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측정을 했더니 1.40 나왔어요. 그러면은 1.40은 소수점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하나, 둘, 여기다 점 찍고 0.014 오케이? 됐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300g에 내가 추출했는데 농도가 1.25 나왔다.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해서 0.0125 한 거를 300g에다 곱해버리면 그럼 계산기 가지고 두들기면 되잖아요. 요즘 뭐 암산할 필요도 없고 그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계산기. 그쵸? 3.7 스마트폰 아니어도 다 계산기 있잖아요. 3.75g 이렇게 나옵니다. 커피 성분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농도를 가지고 커피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추출된 커피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추출되어 있는 커피를 가지고서 농도를 계산해야지 추출되지도 않은 물을 가지고선 계산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돌아가서 뭐냐면요. 20g 원두를 이용해서 300g을 추출했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물을 써야 되냐. 여기 주전자가 있는데 이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냐. 이렇게 얼마나 부어야 되냐. 300g을 얻기 위해서는 300g만 넣으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여기 종이 필터와 원두가 물을 먹죠. 보통 종이 필터가 한 5g 정도 먹어요. 그리고 커피들이 보통 커피 양의 2배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00g 커피를 추출하려면요. 원두가 자기 몸무게 2배 운동하시는 분들 뭐 자기 몸무게 단백질 몇 배 먹는다 하잖아요. 똑같이 원두가요 자기 몸무게의 2배의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얘 같은 경우는 40g 먹겠죠. 그러면은 보통 340g을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340g 부어요. 그러면 40g은 원두가 먹고요 300g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물론 이거는 원두 볶음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됐고요. 보통 원두 볶음도에 따라서 달라요. 얼마나 볶였냐, 얘가 시커먼냐, 조금 약간 갈색이냐, 카라멜 색깔이냐,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먹는 양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2배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40g의 물을 사용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농도를 측정을 해요. 정상이에요? 아니야. 너무 말이 심했어. 비정상은 아니지. 잘못 아는 거죠. 그렇죠? 340g의 물을 사용하면은, 알았어. 그건 사용한 물이고, 농도를 계산할 때는 사용한 걸 쓰면 안 되죠. 추출되어 있는 커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용한 건 맹물이고, 떨어져 있는 300g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커피도 없는데, 340g은 커피도 없는 물인데, 그걸 가지고 농도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누가 그러냐고? 제가 말을 못 하겠네. 왜냐면은 말을 하면은 나중에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제가 또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실제로 뵌 적도 없는 분이지만 제가 실제로 뵌 분이었으면은 저는 말하죠. 공부 다시 하라고. 제 성격 저는 그 친한 분들한테는 저는 다시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댓글도 썼어요. 그 동영상에다가.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왜냐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하면은 좀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런 거 막 논쟁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논쟁을 하는 걸 싫어했어요. 논쟁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많이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학선생님한테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수학선생님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니까. 제가 여기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만큼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와주셨으니까. 추출 마무리쯤에 드리퍼 내부에 있는 물을 전부 내려야지 측정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 우리는 컵이 집에 많죠? 그러면은 이게 추출됐죠? 이 커피가 추출이 됐어. 그러면은 저울을 갖다다가 떨고 추출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추출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매번 그렇게 하는 거는 번거롭고 내가 한두 번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재보면 되죠. 그쵸? 근데 요 붓는 물 가지고 하는 거는 넌센스다. 오케이? 자, 돌아와서 자 다시 아까 전에 예시 상황을 보면은 20g 원두를 이용해서 300g을 추출했고요. 농도는 1.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300g 해가지고 하나 둘 곱해했더니 3.75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수율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율이란 건 뭐였어요? 수율이란 거는 커피 성분을 원두에서 얼마나 많이 뽑아냈냐 이거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내가 사용한 원두 중에서 커피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였죠. 내가 사용한 원두가 20g이었고요. 그 중에서
3.75g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럴 텐데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3.75 나왔죠? 요걸 나눕니다. 얼마로? 내가 사용하는 원두로 20g. 퍼센트로 보기 편하게 하려면 100을 곱하면 되겠죠. 8.75. 그럼 수율은 18.75%가 나온 거예요. 3.75g 나온 거를 나누기 20g. 내가 20g 사용했으니까. 이게 커피 성분이죠? 하고 보기 편하게 하려면 곱하기 100. 이거 퍼센트 하려고 하면은 아까 얼마 나왔죠? 18.75% 나오더라. 뭐야 이거? 나오더라. 그러면 이게 수율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됐으면 좋겠는데. 될 텐데. 됐죠? 됐을 텐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시 상황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 또 이번에 25g을 써봅시다. 그래서 저는 360g의 커피를 추출했습니다. 추출된 커피가 360g이에요. 원두 25g, 추출된 커피가 360g. 농도를 측정합니다. 똑, 띡, 또르르르르르, 띠딩. 농도가 1.4% 나왔어요. 와우.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커피 성분을 얼마나 많이 추출했냐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은행 예금 360g 곱하기 농도가 1.4%였으니까 하나, 둘 하면 0.014죠. 곱하고 나면은 계산기 두들깁니다. 360 곱하기 0.014는 5.04g 커피 성분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5.04g을 내가 사용한 커피는 25g이니까 5.04g에다가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 25g, 내가 사용한 게 25g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약 20%가 나올 거예요. 아이, 알았어요. 계산할게요. 그냥 근데 이어서 하면 돼. 나누기 20. 25구나. 그럼 20.16 나오는데요. 여러분, 16이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한 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벌써 우리는 수율을 측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한 15분 한다고 했는데 엄청 많이 했네.